안녕하세요, 쭌데디입니다. 어저께 병원을 다녀왔고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2기였어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가 위암이고 표면적으로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림프절도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1기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원래는 표준 수술은요, 절반을 잘라내는 게 표준 수술. 제 여러 가지 상황상 부분 절제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 역시도 그거를 원했고요. 부분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잘라낸 암세포를 이제 조직 검사를 했죠. 잘라서 단면을 검사를 해보니까 위 벽을 4개층으로 나눈 3개층까지 침범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1기가 아니고 2기다. 암을 사이즈로 보기도 하지만 피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기다. 그래서 진행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주치 선생님은 이제 2가지 정도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는 재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항암을 하느냐 제안을 하셨고, 굳이 또 재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이제 항암 선생님의 의견은 위험하다.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의견이 나뉘시더라고요. 여튼 제가 다음 주 외래를 갈 때까지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증상은 없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증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암이었지만 위에 대한 증상은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도 위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물론 소화가 좀 최근에 안 되고 뭐 좀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암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최근 1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증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요, 몸이 차가워졌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 환자들 대부분이 체온이 좀 낮아요. 1도 정도 높이면 암이 사멸되거나 내지는 활동이 저하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온이 그만큼 중요하다. 올해 겨울에 유난히 손발이 찼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죄송할 정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얘기는 암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몸이 좀 냉하다, 손발이 차다, 이거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좀 식단을 바꿔보시는 것을 권하고 운동을 좀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100kg가 넘는 거구세요. 근데 그분이 다리에 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니시면서도 늘 그 침을 가지고 다니시는, 다리에 피를 내야 쥐가 풀리니까 손발도 너무 차갑고요. 근데 그분이 식단을 바꾸면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살이 빠지신 게 보일 정도로, 또 손발이 따뜻해지셨고 쥐가 안 나고. 혹시 손발이 차거나 또 몸이 좀 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단을 좀 바꿔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호흡이 짧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호흡이 짧대요. 그게 깊은 숨을 안 쉰대. 제가 그 국립암센터 들어가서 질문지가 있거든요. 그 질문지에 보니까 깊게 호흡하는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에 대해서 그 문항이 몇 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깊게 숨을 쉬는 부분에 대해서 문항이 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다니는 교회 아니고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분이 암이 걸리셨었고 또 전이가 됐었고 치료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그분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농구 골대에 농구공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숨이 진짜 헐떡거릴 정도로 땀을 막 비 오듯이 쏟을 정도로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운동이 없어서 집에 있는 농구공 가지고 농구 골대에 공을 던지기 시작하셨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였어요. 호흡하는 것이 암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대로 정보를 좀 캐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초라도 하루에 한 5번 정도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하여튼 지금 이제 운동도 시작해야 되겠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건데, 깊게 숨 쉬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상하게 피곤해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심지어 제가 운전을 1시간 이상을 하질 못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밥 먹으면 너무 졸립고, 저는 그냥 운동 안 해서 그러려니 또 식곤증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식사 후에 너무 급격하게 피곤해지거나 피로를 빨리 자주 느끼신다고 하신다면 식단을 바꾸시고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입에 침이 말라. 입에 침이 마른 거 진짜 좋은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1년에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입에 침이 마르기 시작한 거. 근데 지금은 식단을 바꾸면서 제가 이게 거의 돌아왔거든요. 어쨌든 입에 침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도 정보를 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5번째, 제가 이제 콧속에 작년 가을쯤에 콧속이 헐었어요. 웬만하면 콧속이 헐면 뭐 한 달, 길어봤자 한 달 정도, 짧으면 일주일이면 그냥 뭐 다시 회복하는데, 지난 겨울에는 계속 콧속이 헐어 있었어요. 염증인데 빨리 낫지 않더라. 이것도 어떤 부위에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빨리 낫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좋지 못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보면 당뇨 증상이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외에도 피부가 가렵거나 새벽에, 자주는 아니지, 진짜 가끔씩 소변이 마려운 증상도 있었고, 무기력해지고 뱃살도 늘어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가 좋아했냐면 단 걸 진짜 좋아했어요. 특히나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을 좀 자주 먹었던 것 같고, 과식을 자주 했습니다. 또 밤에 먹는 거, 야식을 자주 먹었어요. 밤에 야식 먹는 끊기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좀 절제하고 있고, 특히 정제당, 그 다음에 쌀 거의 끊은 상태고요. 유제품도 끊은 상태고, 온라인에 전 세계의 장수마을들을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먹는 거랑 제가 먹는 거랑 완전히 반대였어. 뭔가 내가 지금 식습관이 잘못 들었구나 라는 걸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먹는 게 대체로 뭐였냐면 곡물들,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과일들, 해조류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육류도 잘 드시지 않고 유제품은 아예 드시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식생활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바꿔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제가 이거 암을 알기 2주 전부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쌀도 먹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식단을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지면 한 2주, 3주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몸에 변화가 있어요, 실제로. 몸에 변화가 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건선이 있었거든요. 건선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고질적인 병이에요, 난치병. 근데 굉장히 옅어진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온몸이 건선이고 그런 건 아니고, 무릎이랑 팔꿈치에 건선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이게 굉장히 옅어졌. 저는 이걸 딱 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컨디션이 어떤지. 컨디션이 나빠지면 이게 굉장히 두터워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 진짜 이렇게 되게 두껍게 쌓여요, 각질 같은 게. 근데 지금은 각질이 거의 없어진 정도로 옅어졌어요.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고요. 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경험을 실제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식단을 좀 바꾸면서 또 운동을 좀 병행하시면서 다이어트 따로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어떤 증상들이 있으시거나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당뇨랑 또 고혈압, 그 다음에 암, 이런 거는 원인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 증상들 보면 당뇨 환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당뇨로 나오진 않아요. 어쩌면 시작은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당뇨 환자든지 암 환자든지 고혈압 환자든지 어쨌든 먹는 게 내가 되잖아요. 저도 한 달 사이에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 먹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식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